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에서는 좀 특별한 IRS 양식을 한번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폼 843, 환급 청구 및 감액 요청서인데요. 2024년 12월 개정판이고 OMB 번호는 1545-0024. 네,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양식이 도대체 뭐고 어떨 때 써야 하는지, 그리고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어떨 때 쓰면 안 되는지 확실하게 알아보는 겁니다. 이게 뭐랄까 일반적인 세금 신고 절차랑은 좀 다른 그런 특별한 상황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IRS에 뭔가 환급해달라 아니면 좀 깎아달라 요청할 때요. 공식 IRS 폼 843 자체를 보면서 얘기 나눠보죠.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이 폼 843. 정확히 어떤 상황에서 쓰는 건가요? 이게 그 흔한 소득세 환급 신청이랑은 다르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폼 843은 특정 종류의 세금, 벌금, 또 이자에 대해서 환급을 받거나 감액, 그러니까 부과된 금액 자체를 좀 줄여달라, 없애달라 요청할 때 쓰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내는 소득세나 아니면 상속세, 증여세 말고요. 그 외에 다른 종류 세금을 너무 많이 냈을 때 쓸 수 있어요. 또 이제 고용주가 사회보장세나 메디케어세, 아니면 철도 관련 종사자 세금, RRTA 있잖아요. 그걸 너무 많이 원천 징수했는데 고용지선에서 이걸 바로잡아주지 못하는 경우에도 이 양식을 쓰게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그 일반적인 1040 소득세 신고 수정하고는 완전히 다른 길이군요. 그렇죠. 완전히 별개죠. 그럼 벌금 관련해서는요? 살다 보면 뭐 예상치 못하게 벌금 통지서 같은 거 받을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벌금 관련해서도 이 양식을 꽤 많이 씁니다. 납세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건 내가 벌금을 낼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 하는 어떤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때요. 혹은 뭐 법적으로 벌금 감액이 허용되는 다른 근거가 있을 때도 이걸 사용하고요. 예를 들어서 세금 미납 관련 특정 벌금이라던가 심지어는 IRS가 서면으로 뭔가 잘못된 안내를 줬는데 그것 때문에 벌금이 나왔다 할 때도 이걸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섹션 6404F 조항이고요. IRS의 잘못된 안내 때문에 생긴 벌금도요? 와, 그거 흥미로운데요? 네, 그리고 아주 구체적인 사례들, 뭐 염색된 연료를 잘못 써서 벌금이 나왔다거나 하는 그런 것들도 다 포함됩니다. 이자 관련해서는요, 벌금이랑 비슷한가요? 이자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만약에 IRS가 일 처리를 잘못하거나 뭐 불필요하게 지연시켜서 이자가 발생했다. 그러면 그 이자를 좀 깎아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거죠. 섹션 6404-221 조항인데요. 이것도 결국 IRS 쪽 문제 때문에 납세자가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걸 막으려는 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뭐 IRS의 표준 인쇄물, 그러니까 안내문 같은 걸 제때 못 읽어서 문제가 생겼다거나 아니면 특정 산업 수수료, 예를 들어 브랜드 처방약 관련 수수료나 건강보험 제공자 연간 수수료 같은 것들 환급받을 때도 쓰입니다. 아주 구체적이죠? 와, 정말 생각보다 훨씬 다양한 특정 상황들을 다루네요. 그러면 반대로요. 이건 진짜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양식을 쓰면 안 되는 경우는 뭔가요? 헷갈려서 잘못 쓰면 큰일 날 것 같은데요? 네,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양식 자체에도 커션, 주의라고 아주 크게 써놨어요. 가장 중요한 건 일반적인 개인소득세, 폼 1040 관련해서 초과 납부한 금액 환급받을 때는 이걸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1310X 같은 걸로 해야 하는 거죠. 그렇죠. 그건 폼 1410X 같은 수정신고서를 써야 하고요. 또 고용주가 자기들 파이카나 RRT의 세금 환급 청구할 때도 이게 아니에요. 그리고 특정 소비세, 예를 들어 연료를 비과세 용도로 사용했다거나 판매했을 때 받는 환급 혹은 뭐 폼 720, 22990 같은 특정 소비세 신고서 관련 환급도 이걸로 하면 안 됩니다. 세무대리인 관련 벌금 같은 것도 다른 절차나 양식이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양식을 내면 처리가 그냥 한없이 지연되거나 아예 거부될 수 있으니까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진짜 딱 맞는 문을 찾아 들어가야 하는 거네요. 그럼 이 양식을 제대로 작성하려면 어떤 정보들이 꼭 필요한가요? 그냥 얼마 돌려달라, 깎아달라 이렇게만 쓰면 안 될 텐데요. 당연하죠. IRS 입장에서는 왜 환급이나 감액을 해줘야 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하니까요. 기본적인 인적사항, 그러니까 이름, SSN이나 EIN 같은 납세자 번호, 주소, 전화번호는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어느 과세기간에 대한 청구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기간마다 별도 양식을 써야 하고요. 청구하는 정확한 금액, 그리고 그 금액을 언제 납부했었는지 날짜도 중요합니다.
세금 종류나 관련 신고서 양식도 적어야 하고요. 네, 박스 4에서 이게 어떤 세금에 대한 건지, 뭐 고용세인지, 증여세인지, 소비세인지, 아니면 민사벌금인지 등을 체크해야 하고요. 박스 5에서는 관련된 원래 세금 신고서 양식 번호, 예를 들어 Form 941이나 Form 709 같은 걸 적어야 하죠. 그럼 역시 제일 중요한 건 왜 이 청구가 타당한지에 대한 설명 부분이겠네요. 자, 가요 부보입니다. 박스 83에서 왜 이 청구가 받아들여져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야 해요. 그리고 청구하는 금액이 어떻게 계산됐는지도 보여줘야 하고요. 박스 7에서는 청구 이유를 나타내는 코드 같은 걸 체크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벌금 감액을 요청한다면 이게 합리적인 사유 때문인지 아니면 아까 말한 IRS의 잘못된 서면 조언 때문인지 등을 명확히 표시하는 거죠. 이게 결국 IRS가 납세자의 주장을 검토하는 핵심 근거가 되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명은 필수입니다. 이게 미증시 처벌받는다는 서약하에 하는 거라서요. 자, 오늘 폼 843에 대해서 정말 깊이 알아봤는데요.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보면 결국 우리 청취자분들이 기억해야 할 핵심은 뭘까요? 요약하자면 폼 843은 그 표준적인 세금 신고나 수정 신고로는 해결할 수 없는 아주 구체적인 문제들을 위한 특별 도구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특정 종류의 벌금이라던가 IRS의 실수로 생긴 이자라던가 아니면 소득세 외에 다른 세금을 너무 많이 낸 경우처럼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쓰는 만능 키가 아니라 특수 공구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확성과 구체성, 이게 핵심이군요. 그러니까 올바른 상황에서 필요한 정보를 다 갖추고 왜 그래야 하는지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정확한 정보와 타당한 이유 없이는 이 특별한 경로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아요. 잘못된 양식을 쓰면 시간만 낭비하게 되고요. 여기서 근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만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점이죠? 이 폼 843이라는 게 결국 IRS 쪽의 오류 가능성이라던가 아니면 납세자에게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다는 그런 예외적인 상황들을 다루기 위해 존재하잖아요. 이 양식의 존재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 세금 시스템이 가진 복잡성, 그리고 때로는 완벽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동시에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래도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건 아닐까요? 한 번쯤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